자, 얘들아 주몽신화부터 먼저 나가도록 할게. 여기에서 있는 건국신화부터 먼저 볼 텐데 맨 위에 있는 거 교사용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세부적으로 볼 거야. 너네가 단어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얘들아 주몽이 동명왕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고구려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고구려 건국에 대해서 나타난다면 그걸 건국신화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신의한 탄생이야. 그래서 이 비범함을 계속 강조해 줄 거야. 우리는 일반적인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올리는 게 목표가 되는 게 바로 건국신화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영웅의 일대기. 그래서 이 건국신화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모의고사 할 때 그 영웅 소설 계속 등장하죠. 군담 소설. 그 영웅의 일대기에 가장 원본이 되는 판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야. 그 일대기의 서사구조 형식 그대로 외울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태어나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족보도 다른데 태어나는 것도 아래서 태어난다거나, 그리고 뭐 태어났는데 또 어떤 거 비범한 능력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거 뭐 위기를 겪는데 조력자가 있다던가. 알겠지? 이런 과정들이 똑같이 흘러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밑줄 화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따로 별표를 달아놓게. 화소가 무슨 뜻일까? 화소 그거 아니에요? 가면 아니야. 반복되는 것들 있지. 다른 데서 반복되는 이야기 있지. 그거를 우리가 화소라 그래. 다른 말로 그거를 모티프라고 할 거야. 같은 말이야 얘들아. 모티프, 화소. 그래서 객관식 선지에 화소나 모티프나 나오면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고대인의 풍부한 상상력과 신화의 상징성을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바로 옆으로 가서 갈래 정리부터 가도록 할게. 혹시 필기 못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빨리 필기하세요. 필기 못한 친구들 없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건국신화. 자 그러면 신화라는 갈래를 공부해야 돼. 너네 학교 프린트로 따로 이번에 뭘 주실 거냐면 예측되는 걸로는 이 갈래상의 특징 1학년 때도 주시긴 했거든. 고대에 대해서 갈래상의 특징을 줬어. 우리 서사갈래에서 신화, 전설, 민담 이거를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했지? 자 다시 필기를 해줄게. 신화, 전설, 민담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하지? 구비문학? 구비문학 안에 들어가. 그거를 묶어서 설화라고 할 거고, 이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비문학에 들어가. 얘들아 이번 시험 파트가 문학이거든. 그래서 이 문학이 들어갈 때 한국문학, 그러니까 한글로 쓴 한글문학하고,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비문학, 그리고 한문으로 쓰인 한문문학을 우리나라 문학으로 취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거야. 이번 시험 파트야 그게. 알겠지? 그래서 구비문학의 한 갈래 중에 하나인 설화 중에서도 하나인 신화를 배우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구비 얘기했었다. 구비가 무슨 뜻이었지? 입으로. 그렇지. 그래서 구전성이 있는 거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 구비 자체가 구전되다가 추후에 기록으로 남겨졌다라는 게 구비문학이야. 하나씩 다시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화는 얘들아 영웅에 대해서,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전설과 민담의 차이는? 너네 전설 민담도 뒷부분 조그맣게 해서 같이 나와. 알고 있어야 돼. 전설 민담은 무슨 차이가 있지? 했던 거야. 했다고요? 전설은 사실의 허구를. 그렇지. 그러니까 전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다 허구긴 허구인데, 허구가 기반이긴 한데 얘는 비극적 결말이야. 그리고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거,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 꽤 구체적인 시공간 배경이 있고. 알겠죠? 그게 전설의 특징이야. 근데 그와 달리 민담은 그냥 뭐야? 그냥 막연해. 굉장히 막연해. 알겠죠? 이번 시험 파트가 신화긴 한데 각 전설과 민담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뒷부분 조그맣게 해서 이야기 하나 실려 있을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서사적이 무슨 뜻이야? 단어 뜻부터 잡는다 했어. 서사가 무슨 뜻이야?
이번에 배우는 게 이거 자체가 얘들아 설화 자체가 서사갈래잖아. 서사갈래. 서사갈래 중에 하나야. 스토리야. 스토리. 이야기가 있으려면 서사적이라는 건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있으려면 3요소가 있어야 돼. 어떤 거? 인물, 사건, 그렇지, 배경. 요렇게 3가지 요소가 흘러가야 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가 된다. 그게 서사적이야. 정확하게 정의를 얘기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게 서사적. 어떻게? 인물, 사건, 배경에 3요소가 있으면서. 자, 그리고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웅적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얘기할 거고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에 대한 내력을 얘기할 거고. 자, 난생설화에다가 체크. 난생설화가 무슨 뜻이야? 알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알에서 탄생하는 게 그게 난생설화야.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그걸 화소라고 단어를 써있죠. 아까 화소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모티프라고. 모티프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난생설화, 난생화소, 난생모티프 이렇게 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야기가 쓰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난생설화 중에서 인생란. 인생란이라는 게 뭐야? 인간이 나왔는데 알을 낳은 거야. 인간이 알을 낳은 거야. 그치? 이너피스 이렇게 진정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난생설화 중에서 인생란 설화에 해당하는데 여러 신화적 화소들을 사용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들 내용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선지를 공부를 할 때 자 어떤 게 문제라 그랬어? 선지 안에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이라도 모르면 너네가 미친듯이 혼란이 온다고.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아닌가라는 혼란이 오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모르면 단어 정리하셔야 돼. 천손강림이 뭐야? 하늘의 아들이. 그렇지. 하늘의 자손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 그게 천손강림이야. 난생은 알에서 태어난다고 했어. 기아는? 부모 잃어버리는 거. 부모 없는 거잖아. 그렇게. 태양숭배는? 맞아. 뭐라고? 기아가 굶주리는. 그 뜻도 있는데 한자가 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웅의 모티프에서 나오는 기아는 그 부모를 잃어버리는 시련 중에 하나야. 좀 더 운동을 맞춰줄게. 기아랑 고아랑 다른 거예요? 기아가 한자어상 고아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아는. 알겠죠? 물론 너네가 아는 배 고르는 거, 배고픈 것도 기아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자 뜻이 달라. 알겠죠? 자, 그러면 태양숭배도 있어. 태양숭배도. 자, 이것들 얘들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이거 본문 읽을 거잖아. 본문 읽을 때 이거 다 찾아야 돼. 어디 부분은 난생 모티프, 어디 부분은 천손갈림 또는 화소라고 단어 써도 된다 했어. 알겠죠? 태양숭배까지. 자, 그리고 천재, 모해모수, 주몽 이 3대기의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특징도 외우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주몽신화가 시험에 나오면 뭐랑 같이 세트로 비교해서 나오냐면 주몽신화랑 비슷한데 똑같은 비슷한 건국신화 있었잖아.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 기억나는 거 없어, 작품? 우리 단군신화 기억 안 나? 비슷한데 달라. 똑같은 건국신화잖아. 단군신화가 있고 조금 더 필기를 옆에다가 좀 해줄게. 너네가 이제 외부도 준비를 해야 된다 했잖아. 다른 거랑 싹 껴서 나오면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단군신화가 있고 주몽신화가 있어. 그쵸? 자, 단군신화는 영웅들 똑같은 건국신화라는 공통점은 있잖아. 똑같은 건국신화인데 차이점이 뭘까? 얘는 영웅의 서사적 구조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웅이 있으려면 당연히 실현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단군신화는 그런 영웅의 서사 구조가 있다 없다? 그냥 그대로 없이 그냥 승계 받는 거야. 태어났는데 엄마가 웅녀 그리고 아빠가 이제 하늘이고 그래서 어떻게? 둘이 화합을 해서 나한테 다 물려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쉽게 가져간다면 주몽신화는 그렇지 않아. 아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련을 겪어서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주몽신화가 우리 후대의 영웅소설의 이제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갈 거니까 얘는 수능을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해. 수능을 할 때도 이 우리 고전소설 모의고사 수능에서 나올 때마다 너네 어려워하잖아. 영웅 분담소설. 이 이야기 구조 그대로 가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아.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얘들아, 설화 자체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구비문학이라고 했죠? 그쵸?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와. 자, 그럼 얘들아, 쌓이고 쌓이네? 이거 적층문학이라는 단어 쓸 수 있을까? 적층문학이 무슨 뜻인데? 점점 얘기가 쌓이는. 그렇지. 입에서 입으로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쌓여가는 것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얘도 적층문학. 그래서 우리가 이 구비문학 갈래 중에 판소리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쌤은 일단 지웠습니다. 여러 개로 흩뿌리면 너네 그것도 막 배경 지식이 너무 쌓이면 헷갈려 하니까 일단 지웠는데 단어는 기억해놔. 알겠죠? 전체 그 문학 배경을 할 때는 또 배울 거니까.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작자미상이야.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작자미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작가는 알 수가 없어. 알겠죠? 작가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얘가 주몽이래. 그 그림 귀엽죠? 주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천체의 아들이자 유화 사이에. 근데 얘들아, 얘도 유화도 물을 맡아 다스리는 하백의 딸이야. 그러니까 일단 족보 자체가 비범합니다. 족보 자체가 하늘의 신과 그리고 물의 신의 그 자손들이 만난 거야. 왜 주몽한테 이렇게까지 비범한 족보를 주냐? 그 주몽이 그 고구려의 이제 고구려를 아예 건설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야, 우리의 조상은 이런 신의 자손들이야. 너네가 나한테 개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좀 더 우월의 비범해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주몽은 천신과 수신의 자손까지 밑줄. 그래서 고귀한 혈통. 왜? 신성한 존재임을 알려줘야 돼. 신화 자체가 난 너네와 달리 굉장히 신성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함부로 침범하면 안 돼 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긍심을 올리기 위한 조건인 거야, 얘도.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잘못이다. 자, 졸본주는 요동 방면에 있다라고 해서 이 고구려에 대한 소개글인 거야. 고구려는 졸본 부여고 지금의 성주라고도 하는데 잘못 표기가 된 거고 여기에 있다라고 위치까지 딱 설명하는 거야. 신화잖아. 자, 그러면 국사에는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는 이 기자도 기록한다라는 거거든. 기록할 기자거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이 되는 조상. 그게 성이 고씨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뭐 선생님 성씨는 박씨인데 막 박엮어서 박자거든. 그러면 이제 이 박씨에 대한 조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아, 나의 조상은 나의 시조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름은 주몽이고. 자, 그래서 이에 앞서 북부여왕 해부르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강인을 개상했고 이때 금화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여에 금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죠? 거기서 뻗어나와서 자기 그 나라인 고구려를 따로 건설을 할 거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돼. 근데 그 한 여자가 이제 이 여잔데 하백의 딸로 유하다. 그러니까 유하 부인이 여기서 이제 나타날 거야. 이 여인이 유하 부인이야. 하백의 딸로. 그러니까 물을 맡아 다스리는 신이야. 물의 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범함이 있죠. 유화인데 여러 아우들과 논일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난대. 근데 그 남자가 천체의 아들이자 해모수래. 나를 옹신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깨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아. 자, 천신과 수신의 만남이긴 해. 그러니까 고귀한 혈통이죠. 그쵸? 그리고 신성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이 난 것을 꾸짖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봉건적인 관점에서는, 봉건적이라는 거는 계급이라던가 규율이 엄격하다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왜냐면 이렇게 집 속으로 꿰어서 남몰래 정을 통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곳으로 귀향을 온 것입니다.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만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었더니, 자, 햇빛이 방에, 자 얘들아, 하늘과 관련이 있죠. 햇빛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거 뭐야? 태양 숭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인이 몸을 피하자 계속 햇빛이 따라와. 하늘의 혈통임을 계속 알려주는 근거 자료야.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나타냈대. 이게 난생설화야. 자, 왕은 그거를 버려. 왜? 왜 그것을 버렸을까?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버려. 그랬더니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더래.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자 거기에다가, 자 소와 말이 모두 피했대. 들여다 버리니까 또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대. 민성이야, 앉으세요.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했는데도 깨뜨릴 수가 없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조력자라고 적혀져 있죠? 이 조력자는 얘들아, 인간에게만 한하지 않아.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치지 않게 다 도와준 애들이잖아. 알겠죠? 얘네들은 다 조력자라고 볼 수 있어.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대.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났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다시 밑에 봐봐. 여기 좀 보셔야 될 거야. 여기 요 밑에 있는 게 영웅의 서사적 구조거든. 너네 나중에 요거 팩트 테스트 할 거야. 요 순서만 팩트 테스트 할 거야. 오늘 요거 금방, 아니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고귀한 혈통, 비정상 출생, 버려진 아이, 비범한 능력, 실현 극복, 위협 성취,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과정은 외워야 돼, 얘들아. 어차피 너네가 모의고사 할 때도 수능 할 때도 요 영웅의 후기 소설에서 계속 나오거든. 자, 그러면 고귀한 혈통이라고 아까 말했죠.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이 만난 거야.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알을 낳았어. 태양 숭배랑, 얘들아, 태양 숭배 화소랑 모티프도 돼. 그리고 난생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죠. 이게 비정상적 출생이야. 그리고 아까 버려진 아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했어? 버려지는 실현. 기아 모티프도 여기 등장하죠. 자, 물론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 조력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분화하면 훨씬 더 순서도가 많긴 하지만 일단 크게 외울 거니까 오늘은. 자, 그럼 잠깐 다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올게. 자, 나이 겨우 7살에, 얘들아, 7살에 기골도 준수한데 막 뼈대도 다른가 봐. 근데 범인과 좀 다르더래. 그러니까 특별한 모습을 계속 강조할 거야. 영웅이니까.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었는데 100번 쏘면 100번. 아, 능력이 뭐야? 활을 굉장히 잘 쏘네? 자, 근데 얘들아, 이런 거 생각해봐. 너네가 지금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건 뭐야?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애들이겠지. 왜? 지금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근데 산업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야? 활을 잘 쏘거나 얘가 좋은 말을 알아보거든. 다 뭐야? 전쟁에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영웅의 조건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아, 이게 이름의 유래겠네. 금화에게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대. 그러니까 조금 일반인들이었던 거죠. 이에 장자인 대소가 왕께 아뢰었대.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왜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야? 와, 무슨 뭐 햇빛. 알에서 태어났잖아. 햇빛을 보고 태기가 있어 알을 낳은 거잖아.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고난과 시련이야.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했는데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는 능력. 이것도 얘들아 좋은 말을 알아보는 능력도 전쟁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얘가 비범하고 대단한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의게 하고. 자, 그러면 이것도 머리를 쓴 거야. 이것도 꾀를 쓴 거죠. 그쵸? 그럼 당연히 왕은 보기 좋은 말을 선택할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뭐야? 얘가 예지 능력이 있는 거야. 알겠지? 어떤 말이 더 좋은 말이 될지도 알아본다는 거니까. 왕은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을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시련을 준 거죠. 그랬더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로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주몽의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이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이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얘도 조력자야. 같이 도망가 주잖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자, 그러니까 물을 향해 결국에는 앞길을 또 막는 시련과 장애물이 생깁니다. 나는 천체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자, 고귀한 혈통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도망하는데 뒤쫓는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물고기와 자라가. 자, 이것도 조력자죠. 아까 그랬죠. 사람만이 조력자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흩어졌대. 자, 이로써 뒤쫓아오던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고 무사히 졸본주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까지 끊을게. 자, 그럼 잠깐 다시 앞으로. 그래서 여기 당위에 있었던 게 있네. 졸본 부요로 왔다고 맨 첫 번째에 있었던 거 기억나? 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어떻게 그냥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정신까지 없는 거야.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국호를 그냥 고구려고 하고 이로 인하여 이제 성씨 시조가 된 거야, 얘가. 본성은 해였으나 이제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나왔다 하여 스스로 고씨로 삼았대. 이때 나이가 12세였는데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즉위하여 왕이라고 일컬었대. 그러니까 시조가 되었으면 이제 알게 되겠죠. 고구려가 윤성한 때는 이만큼의 집이 있을 만큼 이만큼의 이제 사람들이 있을 만큼 대단했다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끝까지 다 봐야 돼. 여기 아니 여기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러면 비범한 능력은 이제 앞에서도 있죠. 기골이 준수하고 활을 매우 잘 쏘는데 결국에는 위험에 처했어. 하지만 물고기의 자라의 도움을 받았네. 근데 물고기와 자라가 뭘 해줬어? 다리를 만들어줬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다. 어별. 이거 너네 안 했어? 했어요. 이거 단어 알려줬을 텐데. 그리고 학교에서 혹시 사자성어 이렇게 모음집 주지 않았어? 저건 안 줬어요. 그래? 매년 주셨어가지고. 저건 알려줬어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사자성어 알려주신 거 없어? 많이 막 적었어요. 어디 부분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작년에는 그냥 프린트로 사자성어 한 100개인가 그렇게 네? 그냥 주셨거든.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냥 사자성어 랜덤으로 내겠다고.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학교 필기 좀 찍어서 보내세요. 한번 비교 분석 좀 해볼게요. 아이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과업을 달성한다. 이따가 요거 시험 본다고 했고 여기서 너네가 봐야 되는 게 햇빛이 태양숭배 사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알도 얘들아 알이라는 것도 작은 세계야. 근데 그 세계를 깨뜨리고 나온다는 거. 이것도 이걸 상징하는 거. 알도 작은 세계거든. 근데 그걸 깨고 나온다는 것도. 됐나요? 왜?
자 그럼 얘들아 요거 지금 시험 볼게. 요렇게는 볼 수 있잖아. 알겠지? 네. 자. 지금 동동 못하니까 동동 너네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계획 짜야 될 것 같아. 일단 얘들아 181페이지 쉿. 요거 밑에 있는 보기 볼게. 건국신화란 나라의 기원, 시조, 건국 등을 신성화한 이야기인데 신성화한다는 거는 자 특정 인물이나 그의 얘기가 신적인 위상으로 떠받들어진다는 것 따라서 어떤 거? 특정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그래서 앞에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말해줬잖아. 시기도 말해주고 그리고 건국행위를 신성화 그래서 신격화한다. 뭐 때문에? 공동체의 일체감 같은 거. 알겠죠? 신성한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민족적인 자긍심을 올리기 위함이다. 자 페이지 182페이지. 그래서 단군신화랑 항상 세트로 나온다고 했었잖아. 여기서도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똑같은 건국신화고 똑같은 서사적인 이야기고 똑같은 상징성이 있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조선에 대한 건국인데 자 그러면 얘도 공통적으로 환인, 황운, 단군 이렇게 3대 구성이야. 앞에서도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천손하강 하늘의 자손이 내려온다는 거랑 천부지모 자 하늘 아버지는 자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다.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통점이야. 주몽신화랑. 삼대기. 응? 삼대기. 삼대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거요. 아, 그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뭐 우리 그냥 좀 폭력적으로 쌤이 예시를 든다면 알겠지? 그러니까 하늘에 완전 큰 신 있지? 계속 휴대폰 쳐. 안 보잖아. 아 쉬쉬 안 보잖아. 왔다고 그리고 답장 왔다고. 답장 왔어? 약간 이따 전화하면 알겠어 이따 30분 동안 알겠어. 그거야. 지금 이제 오늘.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그 하늘의 아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할아버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3대야. 알겠죠? 그게 3대야. 그 3대는 단군신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황후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였대.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를 했대. 자 봐봐. 환인의 아들 황훈이. 자 그러면 환인이 아까 말했잖아.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의 아버지, 단군의 아버지가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둬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 이거 뭐야? 아까 이거 뭐 그렇지 천손 하강 거기다 써. 화소 모티프 같은 거야. 자 환웅은 이제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했대. 이때 곰한 마리야 검한 마리. 자 이거 다 상징성이라고 얘기했어. 진짜 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족들인 거야. 자,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대. 자,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함쥐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이라고 통과 의뢰를 주는 거야. 자, 그리고 그걸 견디는 사람은 이제 견디면 사람이 될 거래. 자, 곰은 기한지 20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못하였으면 사람이 되지 못했대. 자,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단수에 이제 빌었더니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고 그의 아들이 나왔어. 자, 그러면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의 결합이 여기서도 천부지모형 나타나죠. 자, 그거를 단군, 왕검. 자, 여기 제목이 중요한 게 재정일치사회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황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진짜 짱 센 거야. 알겠죠? 자, 왕검은 이제 요임금 왕위에 오른 지 50여년 경인년. 그러니까 평양성, 지금의 도읍을 정하고 그걸 조선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후대에 와서 옛날의 조선이라 해서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고 그곳을 궁홀산을 또는 금미달이라고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고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효년에 조선의 봉안이 단군은 이에 장단경으로 옮아갔다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얘도 신성한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읽어봤을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단군과 주몽의 생애를 비교를 해봐.
공통점은 있어. 3대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당구는 어떤 고생을 한 결과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 주몽은 어떻게 자기가 실현과 고생을 다 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였다는 특징. 됐나요? 그래서 얘들아 페이지 183페이지 자 그래서 난생부터 시작해서 천송강림, 기야, 태양숭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고대에서 흔하게 보이는 모티프들이 다 뭉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 신화적 상징성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영웅적 인물의 일생을 다루는 걸로 그래서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헤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야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고난에 부딪히고 조력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위기를 맞지만 결국에는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한다. 이게 우리 영웅서사 문학의 기본 구조라고.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질문 없을까 얘들아? 시험 언제 봐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봐요? 아이 외울 시간 주지요. 얼마나? 1분? 어,